안녕하세요. 자, 까치 좀 보세요. 이거 좀 재밌는 건데 24번을 조그만하게 별표 쳐라. 반좌 제객이 취응이 몽롱하여 즐길새 춤 잘 추는 학두루미. 학두루미의 묘사를 잘 봐. 학두루미 동그라미 치고 백설 같은 옷을 입고 짧은 목을 길게 빼고 고개를 기울기울. 그 다음 까마귀도 동그라미. 아청 그랬다. 검은 빛을 띤 푸른빛 같은 옷을 입고 두 날개를 너펄너펄. 유막의 꾀꼬리도 동그라미. 황금 갑옷 떨쳐 입고 노래를 화창하게 하며 강남서 온 제비 동그라미. 노너그를 읊으되 찌지위 찌지 부지위 찌부지 뭐 이렇다는 거야. 가시지야라. 노너 구절인데 이제 지지배배 찌지배배 이렇게 우니까 자 지지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한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한다. 시지야라 이것이 아는 것이다. 참새 오작작 소리하고 호반새 거동보소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거죠. 거동보소. 홍전 팔찌 치고 주르륵 날아들어 춤을 추고 동네 첨지 두꺼비. 자 두꺼비가 넙죽넙죽 즐기더라. 동네 첨지야. 이때 까치 온갖 달짐승들을 다 청하였으되 촉망 중에 분주하여 바빠서 남산골 중에 사는 비둘기를 미처 청하지 못하였더니 비둘기에다가 세목골을 쳐둔다. 비둘기 본심이 불측하여 지족 이거간 간사한 짓을 하고 언족 이식비 그릇된 것을 그럴듯하게 여기도록 만들 만큼 교묘해서 혼인 중에 회방하기와 시장 중에 얽매 억지로 판매를 하는 거죠. 불 붙는데 선풍기를 틀어 키지라고 챙이 같은 거야. 이렇게 큰 부채로 붙이는 거고 우는 아이 강정 주고 유부녀 초인하기 끌어들이고 남에게 시약 위조하기를 일삼으니 이러므로 도처에 행악함에 비금 중에 그놈한테 아니 맞으니 없더라. 자 비둘기가 평화의세가 아니다. 고전소설에서는 놀부 같은 심사를 가진 사람으로 나온다. 이날 까치 낙성연을 하되 이제 새 집을 짓고 잔치를 하는 거죠. 청치 아니말 분노하여 생각하되 어찌하면 이놈의 집을 빼앗아 가질까 하더니 한 흉계를 내어서 흉계를 낸 거죠. 낙성연 가서 까치를 꾸짖어 왈 내가 이렇듯 잔치를 배설하고 제재히 청하였으되 유독 나를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밑줄 내가 날로 더불어 무슨 혐의가 있는고 너 나에게 뭔가 죄진 게 있다. 하거늘 까치는 이미 비둘기의 본심이 포악무도함을 아는지라 까치 거짓으로 반겼어. 상좌에 앉혔어. 윗자리에 앉히고 술과 고기를 강권하더라. 비둘기 술이 얼근함에 좌중에 회욕하다가 헐뜯어 욕하다가 까치더러 꾸짖어 이르되 이 무지한 까치놈아 오늘이 우리 봉황대군의 국기일인데 봉황새는 존재하지 않는 새야. 임금님이겠죠. 근데 돌아가신 날이다. 오음육류를 갖추고 소위 낙성연이라 청하고 가물을 남만히 하니 춤과 노래를 잔치를 여니 그런 도리가 어디 있느냐. 만들어낸 거겠지. 또 꾀꼬리를 책망하여 가로되 좋은 노래도 일생 들으면 듣기 싫다 하거늘 하물며 내 소리는 전전면면 개개하여 세우는 소리 세료동풍에 임생각하는 계집의 꿈이나 깨울 따름이언을. 자 꾀꼬리 소리가 아름답지만 여러 손님들을 희롱하니 우습다. 그러니까 꾀꼬리가 청파에 무료히 물러갑니다. 또 어떤 새를 책망하여 이르되 너는 원랴 삼경에 슬피 울어. 밑줄을 그어봐. 저 앞에 118, 119 쪽에 장기전에서 니은과 디귿 사이를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니은과 디귿 사이를 보면 까투리가 슬픈 중에 하는 말이 공산야월 두견성은 슬픈 회포 더욱 서럽다. 거기 밑줄을 그어주고 127, 128 이렇게 까치전에 어떤 새인가 원랴 삼경에 우는 새는 두견새다. 물론 상식적으로 알면 아주 쉽게 24번을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되게 많았었다. 다시 돌아와.
너는 원야 삼경에 슬피 울어에다가 두견세라고 써놔. A에다가. 두견세에 슬피 울어. 천리 원계급 비회나 도두는 것이 옳거늘 장쾌히 이 잔치에 참여하였는가 하고 꾸짖어 버려. 그러니까 두견세가 청파에 무료히 물러가더라 라는 거지. 또 어떤 새를 꾸짖느냐. 너는 몸이 장대하고 젊지 아니한 것이 이 잔치에 와서 저유에게 참여하여 요두전목 춤추어 너프대니 밑줄 채통이 아깝도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4번에서 가장 큰 새를 찾으면 되는데 맨 앞에 학두루미가 나오죠. 백설 같은 옷을 입고 짧은 목을 길게 빼고 고개를 기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루미 자체가 큰 새다라는 게 24번 선택지에서 나오니까 일단 적어봐 둔다. 채통이 아깝다 그래서 하되 두루미 가장 오리 여겨 물러가니라 그랬어. 또 박새를 체크하여. 박새야 박새. 모양도 변변치 못하고 소리를 쫄쫄대며 우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이 연에 와서 달랑대는고 하되 박새 수치하여 날아가더라. 또 뭐를 꾸짖어 이르되 너는 들어라 70이 넘은 것이야.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래서 할미새 이렇게 지우면 된다. 할미새 70이 넘은 것이 소년들과 함께 참여하여 무엇을 구경하며 무엇을 먹고자 하고 와서 깔깔대며 끼어치는 고 아무리 방정맞고 새 없는 것인들 그런 행실에 의의 있을고 하되 할미새 무료히 물러가니라. 자, 동네 첨지는 두꺼비라고 밝혀놨습니다. 네 모양을 보니 키는 새치가 못되고 능히 일보를 뛰지 못하고 한가 눈만 끄벅거리며 밑줄 팔이나 잡아먹을 것이오늘. 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무에 치달아 앉아 이 연석에 와서 무슨 면목으로 참여하는고. 다 혼내서 쫓아보내지. 따라서 두루미, 두견새, 할미새, 두꺼비를 지우면 제비가 남는다. 제비는 이제 우는 소리, 음성 상징어를 본따서 지지배배, 지지위, 지지 이렇게 나온 것이 다야. 따라서 24번 그 질문했던 학생들이나 질문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비교를 해서 찾을 수 있어야겠다. 새에 대한 내용이야. 23번 문제. 니은과 같은 행위를 하는 까치의 심리를 묻고 있습니다. 니은은 거짓 반겼고 상자에 앉히고 주육을 강제로 권했다 그랬으니까 자, 궁지에 몰 땐 몰더라도 내 할 도리는 해야지인데 할 도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궁지에 몰아야겠다 이렇게 음흉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일단 위기를 넘기자라는 거지. 그래서 궁지에 몰 땐 몰더라도도 지워야겠고 원수는 원수로 갚고 은혜는 은혜로 갚는 거 아니겠어 그랬는데 일단 거짓 반기며에 어색하니까 지우고. 니은 자체를 보면 아무리 순한 사람도 가혹한 처사에는 한가한다 하지 않아.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한다 라는 정서 없습니다. 저지른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내 잘못이니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내가 잘못 저지른 건 아니죠. 원래 비둘기가 포악무도하다 그랬으니까. 자, 시비를 가리면 못된 놈이 분란만 일으킬 거다. 따라서 다독거리기나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임기응변격으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는 5번이 가장 적절하다. 22번 별표 참 많이 틀렸고 그랬는데 발상 문제입니다. 기억에 언어 유희가 있는 거죠. 언어 유희가 있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거니까 3번, 4번이 굉장히 헷갈렸을 거다. 자, 1번은 직유법입니다. 수박같이 뚜렷한 니마, 참외 같은 단말씀 마소. 그래서 직유법이고 사랑이 어떻더냐. 사랑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추상적 관념이야. 이거는 추상적 관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에 상관없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발상을 정리를 해도 사랑이 어떻더냐, 둥글더냐, 모지더냐 해서 이 둥글다, 모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구체화, 모양 그리기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 때는 울고 화살 때는 가고. 저 때는 울고 피리 같은 거야. 화살 때는 날아가고. 그리는 것은 붓대로다. 붓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거지. 따라서 이건 역할이야. 역할이라고 적어. 역할을 얘기한 거지. 언어 유희를 통해서 나타낸 게 아니다. 자, 피리는 웁니다. 화살 때는 갑니다. 쏘면 가죠. 그리는 것은 붓대입니다. 따라서 역할이야. 역할. 대꾸법이야. 역할, 대꾸.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운다. 이게 언어 유희가 되는 거죠. 맴맴 맵다 운다 쓰르람이 쓰다 운다. 그래서 4번으로 답을 달고 모의고사에 한번 이렇게 나와서 대성 모의고사에 부엉이가 부엉부엉 운다. 그래서 국가가 부흥하겠다. 이렇게 부엉부엉 국가 부흥 이렇게 참고로 적어도 부엉부엉 운다. 국가가 부흥하겠다. 부엉이 부흥. 그 다음에 5번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입니다.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다리가 되도록. 따라서 소리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니까 4번으로 골라줘야겠습니다. 틀린 학생들은 이제 차분하게 따져야 되고 3번 선택지에서 이제 젖대, 살대, 붓대 이래서 대꾸법 정도 같이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다. 별표 쳐두고 21번 위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내용 전개에 있어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 갈등 해소 X죠. 지금 갈등 상황이야. 갈등이 시작된다고 봐야겠다. 1번은 결말 장면 이렇게 정리해놔. 동물 우화 소설이니까 의인화된 등장인물을 통해 인간사를 그려 보입니다. 장면과 성격의 효과적 묘사를 위해 열거를 사용하면서 이런 건 병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병치, 병렬 배치라고도 써도. 등장인물의 외양상의 특성을 각 동물의 묘사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두꺼비, 눈만 꺼벅꺼벅 뭐 이렇게 나오죠. 비둘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게 포악무도하다거나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비둘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술자가 누구 편인지 나오죠. 고전소설은 이렇게 또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20번 문제 중심사건입니다. 중심사건은 자 까치가 잔치를 벌려서 모든 짐승들을 초대했는데 비둘기만 초대하지 않아서 비둘기가 깨를 생각해서 원수를 갚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회방 놓고 회욕의 뜻 헐뜯어서 욕하고 있는 갈등 장면이 거기서 나오니까 2번으로 가야겠죠. 만자죄객 X하고 노래춤 즐기는데 비둘기가 나와야 돼. 비둘기의 행실이 착하다라는 행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데 까치도 나와줘야겠죠. 비둘기가 꾸짖었고 온갖 비금들이 물러가고 자 무료하다 X하고 봉황대군의 국기는 비둘기가 꾸며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고 중심 사건에서 잘 골라야 되니까 2번으로 찾는데 별로 어려운 점이 없다. 실전 32는 뒷장면입니다. 비둘기가 까치를 죽이죠. 그런데 이제 까치가 원수 갚는 그런 장면이니까 역시 빨리 본다. 줄거리도 이렇게 길게 나오면 문제 풀 게 있으니까 빨리 봐야겠다. 뒷장면이니까 읽어보자. 역시 달씨가 화창한 봄에 새 집을 지은 까치 부부가 집들이를 하기 위해 잔치를 열고 모든 새들을 초대했지만 비둘기만 초청하지 못합니다. 비둘기는 마음씨가 나빠요. 세목골 치고 비둘기에게 얻어맞지 않은 새들이 없었습니다. 비둘기는 자기를 초대하지 않는 까치에게 원한을 품고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잔칫날에 찾아와서 까치에게 시비를 걸 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석한 여러 새들에게 트집을 잡아 모두 돌아가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실전 31의 장면이야. 이에 화가 난 까치가 비둘기에게 달려들어 꾸짖자 비둘기는 까치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밑줄 수십 길 나무 아래에 떨어져 죽게 합니다. 죽었다. 암까치와 아내까치와 다른 새들이 비둘기를 결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이제 소송, 서동지전이나 그 다음에 황새결송,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소설이야. 우화소설이면서 동시에 송사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군수가 그 잔치에 참석한 새들을 불러 물었으나 비둘기의 보복이 두려워 워낙 싸움을 잘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잘 모른다고 했고 비둘기의 처로부터 뇌물을 받았어. 누가? 두꺼비도 세목골. 까치가 제 스스로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었다고 거짓 증언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군수 네모칸 송사를 귀찮아하며 수하 관리들에게 처리하라 이러고는 비둘기를 일단 두꺼비의 증언이 있으니까 죄가 없다고 놓아주어 버리죠. 이 본관사또 군수는 25번 문제 4번 선택지로 간다. 25번의 4번 선택지를 미리 보면 본관사또는 앵무새의 뇌물을 받고 전전긍긍하였다. X에 본관사또 군수야. 여기는 군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귀찮아한 거죠. 송사를 귀찮아하고
수와 부하들에게 맡겨버린 거지. 이에 암까치는 억울한 마음을 풀 길 없어 죽은 남편 까치를 장사 지내고 기도만 해. 원수 갚기를 축원하는 게 다야. 자, 전전긍긍은 2002년도 토별가에 토끼가 사냥감이 될까봐 전전긍긍 불안해하는 그런 장면에서 출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제시문으로 가자. 하루는 하늘이 도왔는지, 자, 하늘이 도와줘서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난춘이란 양반이 암행의사로 민정을 살피려고 안악고을에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할미새가 의사를 만났죠. 할미새는 의사를 보자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손님은 이 고을뿐이 아닌 것 같은데 이 할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이처럼, 자, 밑줄 그어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둘기가 죽은 사건을 얘기해 준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시오. 3년 전에 까치 부부가 새로 집을 짓고서 집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비둘기가 나타나 자기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 중심 사건은 요거야. 까치를 발길로 차서 수십 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인들이 비둘기로부터 돈을 받고서는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벌을 주지 못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어느 분 앞이라고 이 노파가 거짓을 말씀드리겠습니까? 할미새 할머니 나이가 70 넘었다고 나오죠. 그렇다면 관아에서 다시 조사를 해봐야겠군요. 의사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자 고을에 관아로 갑니다. 의사는 임금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고을 사또인 보람의 군수가 여기 나오죠. 고을 사또, 본관 사또야. 즉시 자리를 내줍니다. 의사는 암까치를 비롯하여 두꺼비 등을 잡아들여 다시 문초를 시작한 거죠. 의사가 먼저 암까치를 보고 물었습니다. 내 남편이 남의 손에 맞아 죽은 것이 분명하다 하는데 어찌하여 살인한 자를 벌주지 못하였는가. 이제 통고 갑니다. 사실은 비둘기가 연회에 참석하여 술에 많이 취한 후 여차하여. 이런 문장들이 현대소설에는 안 나와. 여차하여. 이런 게 고전소설의 한계야. 일종의. 완성도를 좀 떨어뜨리는 장면이라고. 소녀의 서방을 죽여 싸움은 사실이옵니다. 그러하였으나 관아의 관리들이 모두 뇌물을 받고 거짓을 아뢰어 살인한 비둘기를 벌주지 않고 있나이다. 암까치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가 비둘기한테 뇌물을 많이 받고 본관사또께 무고하여 아랫말, 자, 밑줄 그어 본관사또께 무고하여 아랫말, 요거를 그 줄거리의 마지막 장면에 군사가 송사를 귀찮아하며 수하 관리들에게 처리하라 이르고, 이 부분에서 이제 군수가 본관사또라는 걸 알아두고 뇌물 받은 적은 없다. 책방과 수청기생, 앵무새 또한 뇌물을 받아먹고, 자, 책방도 세목골, 수청기생, 앵무새도 세목골. 본관사또께 애거를 해서 비둘기를 풀어주게 한 거죠. 의사가 크게 노하여 비둘기를 결박하여 대령시키고 호령했다. 이놈아 듣거라. 너는 두꺼비에게 뇌물을 주어 간악한 흉기를 내어 국법을 어겼으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두꺼비에게도 엄하게 말했다. 내 놈은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금과 비단을 뇌물로 받고 거짓을 고하도록 하였으니 밑줄 너를 죽여 후세에 다시는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으리라. 작년 6월 평가원에 나온 07년 6월 평가원에 나온 한 사람을 벌 주어서 100사람을 경계하는 한자성어는 이런 거야. 가등청정이 수문장에 목을 매달아 놓고 일벌 100개 하고 있는 장면이야. 여기 내용에다 일벌 100개라고 적는다. 두꺼비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 황급히 여쭈었습니다. 밝은 대낮에 어찌 추워도 거짓을 아뢰오리까. 소생은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밑줄 긋고 삼순구식이라고 적어. 수는 11일이야. 10일.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9번. 10일 동안에 원래 90번을 밥을 먹어야 돼. 30일이니까. 30일 동안 9번만 밥을 먹는다는 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뜻이야. 서발막대 거칠 것이 없다. 속담으로. 삼순 30일 동안 9번 밥을 먹는 정도로 가난해서 소소한 돈푼이나 받아 먹고 국법을 어겨 싸우니 밑줄 죽어 마땅하오니 처분만 바랄 뿐이옵니다. 자, 이런 건 뉘우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뉘우치고 있어. 그리고 처분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용서의 여지가 있는 거죠. 하니 의사는 두꺼비는 일단 감옥에 가두고 비둘기를 다시 문초합니다. 너는 들어라. 법전에 일렀으되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하라 했다. 그런데 한갓 재물이 많은 것만 믿고 하늘의 뜻을 어겨버린 거죠.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냐. 세상에 너 같은 자들만 있다면 법관이라는 자들이 어찌 법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 내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을 원망하지 말라 하고 당장 때려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인과응보 이렇게 적으면 돼.
죽었어. 벌을 받은 거죠. 인과응보야 비둘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방구지 냉무기생을 잡아들여 계단 아래 꿇어있게 하고 분부를 내립니다. 뇌물 받은 자들이죠. 너희는 관가에 매여있는 몸으로서 위로는 국정을 살피고 아래로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도리이거늘 한갓 뇌물을 받아 나라의 정치를 흐리게 하였으니 사형의 처함이 마땅하나 자 밑줄 처지를 불쌍히 여겨 귀양을 보내리라 하고 두꺼비는 곤장 90대를 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섬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남은 자들은 각각 곤장 30도를 때려 내보냈죠. 이때 암까치 동원에 들어가 아ը사또에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판단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한 셈이지. 일단 소녀 16에 출가하여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집을 장만한 거야. 마련했는데 경사스러운 날 참혹한 일을 당한 거죠. 남편이 죽었어. 소녀는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몸으로 밤낮으로 통곡하면서 죽은 남편의 뒤를 따르지 못함을 원통이 여기고 있었사옵니다.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몸에다가 사고 묻힌 혈혈단신 의지할 데가 없는 암까치죠. 이것도 역시 평가원에 나왔다. 혈혈단신 사고 묻힌 의지할 데가 없다. 하오나 어사또님께 없어 원통함을 풀어주시니 그 은혜는 저 넓은 바다와 같사옵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축원을 해드리는 거죠. 27번 별표가 쳐져 있다.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자 제시문을 A 부분을 좀 꼼꼼히 읽어서 1번으로 가지 않도록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한 건 아니야. 공평무사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셨다라고 장점을 칭찬한 건 아니고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오히려 어사또 부분에 대한 설명은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거야. 백골난망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면서를 X해도 안 나와. 대화 중에. 상대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건 맞아. 소녀는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몸으로 밤낮으로 통곡했다라는 부분에서 동정심 유발 장면은 있고 억울한 상황을 환기한 거죠. 불러일으킨 거고. 2번 선택지가 맞다. 플러스 적어도 은혜에 감사. 이 부분은 생략을 해놓은 선택지지 2번 선택지 자체는 분명하게 일부분이 드러나 있으니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다. 3번 자신의 정당함을 비유를 통해 강조하진 않았다. 여기서는 참혹한 일, 비유가 나온 거는 아니니까 X를 해라.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들지도 않았다. X 해라. 자신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진 않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X 하라. 따라서 27번 같은 문제는 제시문을 좀 냉정히 보고 잘 찾아낼 수 있어야겠다. 여러분들이 2번으로 갑니다. 하고는 비둘기의 간을 꺼내가지고 자 원한에 사무쳐서 이런 행동이 나오겠죠. 간을 꺼내가지고 남편의 산소에 이르러 그 간을 무덤 앞에 놓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장면이야. 제문을 지어 읽으며 통곡하니 자 밑줄 주위의 초목들도 함께 서러워하더라. 억울한 죽음을 슬퍼한 거야. 암까치가 잠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이제 해원한 거죠. 원한을 풀었죠. 죽은 남편 까치가 나타납니다. 전기성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동안 고생이 어떠하였소. 나는 황천에 돌아가 부모를 모시고 잘 있으니 잠시 함께 지내다가 훗날 황천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니까 잠시 함께 지내다가 다시 되살아난 그런 장면이 나온 거지 하고 잠시 함께 지냅니다. 그 후 암까치가 알을 낳았습니다. 이생규 장전하고도 비슷한 대목이야. 사내 하나와 딸 아이였습니다. 대를 이어줬네. 암까치는 남매를 귀하게 길러 좋은 혼처 자리를 만나 장가를 드리고 시집을 보냅니다. 암까치의 나이가 70이 되고 손자까치들이 번성합니다. 행복한 결말이다. 어느 날 암까치는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후에 암까치의 아들과 딸은 여러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이 까치의 자손들은 부모에게 효성하고 유교윤리다. 남편을 정성으로 봤더니 효자와 연려가 대를 이어 끊어지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
25번 마무리하자. 책방 구지는 두꺼비도 벌을 받죠. 앵무새도 기생앵무도 인과응보의 상황입니다. 비둘기나 암까치를 무시했던 거죠. 하나무인격으로 대했다는 거. 두꺼비는 가난해서 국법을 어긴 거고요. 5번 암까치는 죽은 까치의 원한을 갚기 위해 절치부심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이다. 그런 내용이야.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이다. 군수는 뇌물을 받지는 않았으니까 왜곡이죠. 왜곡.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26번입니다. 자, 황새결송은 뒤에 나온다. 전체적인 서사 구조를 알아두는 게 좋아. 이런 문제는 이제 시간 싸움이야. 사실 보면 되게 쉽다. 깨꼬리 뻐꾸기 따오기가 지적이며 놀다가 서로 자기의 노래 솜씨가 제일이라 우기며 우열을 가리지 못하자 이들은 올곧기로 소문난 황새에게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따오기란 놈입니다. 따오기란 놈 서술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오기란 놈이다 세목골 친다. 자기 소리가 가장 형편없다고 생각하여 국립구태 가솔들을 모아서 자 꺽쇠가로 해봐. 개구리, 우렁이, 올챙이, 거머리, 지렁이, 군뱅이 등을 무수히 잡아서 뇌물입니다. 이거는 황새가 심판관이고 우렁이, 올챙이, 거머리 등은 뇌물이야. 황새가 즐겨 먹는 음식이죠. 황새를 찾아가서 바칩니다. 따오기로부터 뇌물과 함께 부탁을 받은 황새. 따라서 비둘기와 유사한 인물 유형은 따오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시문에서는 비둘기의 아내가 뇌물을 바치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쨌거나 비둘기하고 비둘기의 아내와 유사한 것, 즉 비둘기가 뇌물을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따오기가 답이 되는 거죠. 황새는 한편으로 송사에 애증을 두며 원한을 산다고 내세우면서도 이 부분까지는 공평무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쪽을 이야기하고 있어. 다른 한편으로 송사라는 것이 눈치 있게 잘 돌면 이기지 못할 송사도 밑줄 그어봐. 꾸며내기에 따라 아무 탈 없이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아전인수, 견강부회가 되는 거지. 견강부회. 다리 밝아 먼저 꾀꼬리에 소리를 드는 황새. 노래를 잘하죠 꾀꼬리는. 근데 아름답다라고 말은 하지만 꾸며내는 말이 슬퍼서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슬퍼서 쓸모없다. 뻐꾸기도 밝고 깨끗하다라고 칭찬은 해줬지만 수심이 가득하다 그래 버렸어. 마지막으로 따오기의 소리를 들어. 유쾌하고 장하다. 대소리 가장 웅장하니 참으로 대장부의 기상이다.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꾸며 대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지. 그래서 26번은 비둘기와 유사한 인물 따오기라고 고르면 되겠습니다. 28번은 일치불일치를 따지고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겠다.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첫째 줄에 유세차 밑줄을 긋고 마지막에 상향도 밑줄을 그어서 제문에 흔히 관용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야. 조친문에 가면 있어. 조친문이라고 참고로 적어놔. 조선 후기 수필 조친문에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는 제문 형식이니까 유세차 모년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당신에게 조촐한 음식을 차려놓고 고아노니 이제 3년 전 당신이 돌아가신 그날이 생각납니다. 오랜만에 집을 장만하여 집들이 잔치를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비둘기에 의해 당신은 억울하게 죽었고 일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소연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세상에 돈이면 모든 일이 다 된다고 하더니 비둘기의 뇌물은 두꺼비에게 전해져서 두꺼비가 거짓 증언을 하였고 보람의 군수 역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죠. 그냥 귀찮다 여겨서 두꺼비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덮어버린 거야. 따라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어떤 큰 사건,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도 덮어버리기에 급급하였다. 비둘기는 무죄하다 하고 풀어줘버린 거죠. 제가 지금까지 원수갚기를 추구하였는데 암행어사와 동네 할미새의 도움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의 원수인 비둘기의 간이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없는 이승은 참 외롭습니다. 다만 그동안 친척들의 도움으로 자 이건 왜곡이야. 안 나와. 제시문에 없다. 왜곡. 근근히 목숨은 부지하였습니다. 불일치. 왜곡.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저승에서라도 함께 누리면서 지내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죽으면 누가 제사를 지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식들을 낳는 장면이 죽은 까치가 살아나서 함께 지내는 장면이 나오죠. 부부간에 해로가 있었고
당신의 무덤 옆 초목도 우리의 억울함에 모두 슬피 우는 것 같습니다. 난구는 이제 이 억울함을 모두 잊어버리고 편히 가십시오.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에 못다 이룬 백년해로를 한 가지로 하기를 소원합니다. 상향 그랬어. 완결된 제문이다. 28번. 따라서 4번 선택지는 왜곡이 있으니까. 자, 까치전을 끝냈습니다. 다음 두껍전하고 황새결송. 두껍전은 박지원의 민홍전에 응용이 되어 있어. 그래서 다른 소설을 읽을 때도 도움이 된다. 거기다가 참고로 적어놔. 박지원의 민홍전. 사실 2004년 9월 평가원에 이 장면 부분이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근거해서 잘 판단해서 풀도록. 자, 제시문 읽는 건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자. 제시문에서 찾는 건 맞다. 위글에서 두꺼비의 대응 전략으로 알맞은 것 그랬다. 두 번 나오는데 앞부분 줄거리 뒤에 제시문 잠깐 보자. 두꺼비는 그 말을 듣고 자 서로 상석에 오르려고 해. 어른이라고 하고 호랑이 없는 고래 여우가 왕이야. 속담으로. 두꺼비는 그 말을 듣고서야 펄쩍 뛰어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 여우는 두꺼비에게 상자를 빼앗기고 화가 나서 말하니까 두꺼비 어른께서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경을 많이 하셨을 것이니 어디를 구경하셨나이까 물어보니까 내 구경한 것들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니 밑줄 그어봐. 내가 구경한 곳부터 말해보거라. 밑줄 긋고 여우가 말을 먼저 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우가 이야기하니까 되받아치기를 하는 건데 자 여우의 말 다음에 두꺼비의 말이 나오고 왼쪽 맨 밑에 기역 부분의 문제 32번 문제 지나서 여우가 어이없이 물러앉으며 물었죠. 그러면 촌장은 하늘 구경도 하셨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답변을 안 하고 너는 하늘을 구경하였는가? 이 부분도 밑줄을 그어. 그래서 제시문 왼쪽에 내가 구경한 곳부터 말해보거라 하고 너는 하늘을 구경하였는가를 같이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일종의 되받아치기. 따라서 29번 문제에서 두꺼비의 대응 전략을 물을 때 이렇게 제시문에 두 군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답을 찾아야겠다. 여우의 약점을 들춰내지는 않았습니다. 약점을 들춰낸 게 아니라 여우의 말을 통해서 더 어른이다라는 것을 꾸며낸 이야기야 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건 맨 뒷부분에 부분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대응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선택지들 사이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3번 선택지를 봐. 여우가 먼저 말을 하게 한 후에 거기서 이제 하자를 발견한다거나 더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되받아치는 방법을 쓰고 있다가 적절하죠. 1번에서 3번으로 화살표를 합니다. 여우의 지식을 얕잡아 보며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뽐내고 있다. 그런데 얕잡아 보는 정도는 있는데 지식도 좀 무시하는 측면도 있어. 그런데 대응 전략이니까 제시문의 근거에서 찾고 4번 여우의 말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다. 이런 건 이제 아전인수입니다. 5번 여우의 관념적 지식에 맞서도 X에 여우의 대화 중에 평양을 구경한 장면이 나오는데 연관정, 부병루, 모란봉, 관봉 등등이 나오니까 관념적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되어 있고 먼저 말을 하게 한 다음에 되받아치는 것을 제시문에서 찾아내도록. 그래서 29번 답을 3번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자, 기역 부분의 문장을 본다. 내 구경은 많이 한 채 하나. 빗줄 그어봐. 많이 한 척하지만 이 사람은 사해 온 세상도 구경했고 사해 밖으로 팔방을 모두 방방곡곡 안 본 데 없다고 밝혀놨어. 진실로 두더지 수박 거달기 같고 하룻강아지 서울 다녀온 격이다 그랬으니까 일부만 보고 전부인 양 말하는 것이다. 식견이 좁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32번은 수박 거달기식으로 많이 한 척하지만 진실로 두더지 수박 거달기 한 식이다라는 거. 들어 4번으로 가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세모꼴 쳐라. 땅 짚고 헤엄치기다라는 건 누워서 떡 먹기 같다. 아주 쉽다 이런 뜻인데 수박 거달기 이거 내용상 하룻강아지 서울 다녀온 격이다에다가 좌정관천 우물안 개구리 격이고 또 하나 조금 어렵지만 이걸 적어도 박이부정을 이때 쓸 수 있다. 100% 대응되는 건 아니지만 넓게 본 것 같다. 그러나 정밀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대충대충 훑어버렸다라는 거야. 그 대화가 두꺼비의 말에 나옵니다. 내 구경인적 무더니 참 많이 하였다마는 풍경만 구경하고 돌아왔다. 수박 거달기 식으로. 밑줄 그어도 여기도. 두꺼비의 대화 첫 문장. 풍경만 구경하고 돌아왔도다. 근본을 알아야 한다라는 다음 줄도 밑줄 그어두고. 그래서 구경이 무식하지 않다라는 거야. 따라서 32번을 4번으로 가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1번으로 가줘야겠다. 30번 문제는 별표를 쳐도 많이 틀렸다기보다는 질문이 좀 많았던 문제인데 보기라는 상위 항목대로 가야 된다. 보기와 관련하여 볼 때 여우가 대변하는 인물 유형입니다. 이 우화 소설은 향촌사회를 배경으로 밑줄 그어봐 봉건사회의 해책이야. 근대로 이행요구가 집약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들을 통해 조선 후기 현실의 계층관계를 암시 풍자한다라고 볼 때 잔치를 주재했던 장 선생은 부의 축적으로 새롭게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켜 나가는 부민의 모습이겠죠. 이렇게 전제했을 때 노루 말고 여우가 대변하는 인물 유형이야. 따라서 산홍공상도 무너져가는 그런 추세고 이게 향촌사회 배경에서 봉건사회 해체를 고려했을 때 여우는 자기가 어른이 되려고 했어. 윗사람이다라고 뽐내려고 했다. 1번 향촌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운다. 향촌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결속력을 와해시키는 건 이간질이 있어야 돼. 안 되죠. 부조리한 사회구조에 반발한다도 신흥상인계층 반발하는 건 알 수 없고 신흥상인계층이라고 본다면 노루 쪽이라는 게 복이라는 상위 항목에 나와. 4번 향촌사회에서 점차 주도권을 빼앗기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망신당한 여우의 장면이 제시문 뒷부분에 나오니까 4번이 가장 적절하겠지. 5번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이다. X를 하고. 제시문의 마지막 단락만 봐봐. 자, 좌중이 박장대소에서 여우가 망신당했고 우습다. 그래서 이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적어도. 이런 거를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수능과 평가원에서는 서술자 개입 장면이 다 있었지만 덜어 안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할 거고 우습다. 여우가 간사한 말로 1000만 가지로 꾸며 말을 하면서 두꺼비를 속이려 했다. 그 장면. 그러나 결국은 거꾸로 창피를 당하고 화가 나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입맛만 쪽쪽 다셨다. 입맛을 다셨다. 이게 주도권 쟁탈, 헤게모니 쟁탈에서 대화 중에 두꺼비에게 밀려버린 거야. 여우 입장이. 그래서 그러면서도 허세를 부리다가 망신을 당했으니까 주도권을 빼앗겨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30번 문제는 어려워하지 말고 복이라는 상위 항목에서 봉건사회의 해체에 주목해야 돼. 근대로 이행 요구. 따라서 신흥 사대부 계층으로 신흥 부유층으로 노루를 예로 들어놨으니까 여우의 역할과 두꺼비의 역할을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31번입니다.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 연희의 초대에서 제외되었던 호랑이가 쳐들어왔어요. 백호산군이. 백호산군은 서동지전에서 올바른 판결을 했던 분이야. 백수의 왕이지. 여기를 봤더니 온갖 짐승이 놀라 숨고 백호산군이 등장하자 노루의 부탁을 받은 여우는 자 노루가 여우에게 부탁을 해서 백호산군에게 군신지례로 설득하여 백호산군을 돌려보냅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니까 호랑이가 설득당해서 간 거죠. 그런데
또 풍자의 대상이었던 여우 못지않게 두꺼비도 풍자의 대상인데 나이 많은 채 하며 상좌에 올랐던 두꺼비는 모래 속으로 숨어버려. 겁장이었어 사실은. 겁쟁이라고 봐야겠다. 1. 여우는 신분의 상승을 위해 제 신분이 없다. 신분 상승을 위해를 X에. 호랑이에게 입에 발린 소리. 뭐 아첨을 한 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신분 상승을 위한 게 아니라 장 선생의 부탁을 받아서 했다. 이게 보기 상위 항목에 나온 내용이야. 지워라. 2번. 노루는 자신으로 인해 빚어진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게 아니라 여우에게 부탁을 했으니까 역시 지워라. 발벗고 나섰다라는 건 직접 전면에 나서야 돼. 3번. 호랑이와 노루는 서로 싫어한다라는 건 알 수 없고 잔치의 초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그래서 3번도 불일치. 4번. 호랑이는 자신을 무시한 것이 노루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얼굴이 붉어져 돌아간 건 아니고 군신 지뢰 이 대목 때문에 돌아간 겁니다. 5번. 두꺼비는 상좌를 차지하려고 온갖 언변을 동원하더니 결국 간이 콩알만 해져 도망치고 말았다 해서 겁쟁이라고 써둡니다. 풍자의 대상이기도 하죠. 여기에 32번은 수박 거달기. 황새 결송을 하고 싶은데 내일 잠깐 동안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